차가운 바닥. 그것은 미선이 눈을 뜨고 처음 느낀 것이었다. 수면제 때문인지 몽롱한 정신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위는 너무 까매서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하기조차 힘들었다. 누구 없어요? 미선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돌아온 소리는 자신의 절규 어린 목소리였다. 침착해야 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미선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진우를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 자신은 일을 마치고 공장을 나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전무인 강민준의 차를 타고 바나나맛 우유를 마셨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던 거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공간에 놓여 있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미선은 자신의 볼을 아주 세게 꼬집어 보았다. 아! 꼬집힌 볼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아팠다. 통증이 느껴졌다. 꿈이 아닌 것을 자각하는 건 미선에게 큰 공포심을 일으켰다. 꿈이 아니야. 도대체 왜? 미선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철컥. 이게 뭐야? 미선의 발목에는 쇠사슬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안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무서운데 자신의 발목에 있는 족쇄를 보고 미선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미선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그때 깜깜한 공간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다. 끽. 미선은 눈부심에 눈을 깜빡이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고인 눈물 때문에 시야는 이미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찰나의 생명수 같던 빛은 사라지고 문이 쿵 하고 닫혔다. 무님이에요? 미선은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억지로 내기 위해 애썼다. 깨어났네요. 잘 잤어요. 미선은 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생각하는 모니카 산업의 전무님은 절대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기에 분명 지금 이 상황은 농담 같은 게 아닐까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 크크크, 전무님, 지금 이거 다 농담인 거죠? 너무 어둡다. 그죠? 우리 이쁜 미선 씨 얼굴이 안 보이네요. 하하하. 달칵. 붉은 빛의 조명이 켜졌고 미선의 눈앞에 민준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 얼굴은 미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섬뜩한 미소였다. 도대체 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미선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있는 퀴즈 타임. 전무님,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민주는 미선의 처절한 애원에도 묵묵부답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도와주세요! 누가 없어요! 미선은 자신의 앞에 있는 민준이 방 안에 있는 탁자에 가방을 올려두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여기서 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도망쳐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 눈앞에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망치를 꺼내는 전무가 있었다. 미선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러나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서 소리쳐봤자 미선의 소리는 민준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미선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목소리를 내는 일밖에 없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는 미선을 남자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황홀해하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연주라도 감상하고 있듯이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고 그녀를 부추겼다. 미선은 지금의 이 미친 상황이 도대체 납득되지 않았다. 20살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았었다.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힘든 삶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던가? 지친 미선은 이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젠가 있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자신의 기억에도 없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빌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속삭였다. 민준이 미선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은 그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그녀에게 남아있는 힘은 없었다.
민주는 한 손으로 미선의 손을 꼭 잡고 다른 손에 있는 휴지로 그녀의 눈에서 멈출지 모르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다. 미선 씨, 그만 뚝. 어린아이도 이만큼은 안 울겠다. 전무님, 제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아무 곳에도 말하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진짜요? 근데 도대체 미선 씨가 계속 부르고 찾는 전무가 내가 맞아요? 네. 미선은 민준이 또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미선을 빤히 쳐다보던 민준은 미선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검은색 가방 옆에 놓인 망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런 민준을 보고 미선의 울음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민준이 다시 미선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쪽만 이뻐해 줄게요. 민준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 미선의 발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왼쪽 발을 들어 올렸다. 미선의 목에서는 끄끄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민준의 손에 들린 망치를 미선이 바라볼 때 민준이 미선의 왼쪽 발을 바닥에 놓고 발목을 붙잡았다. 그제서야 그가 어떤 짓을 할지 짐작한 미선은 몸부림치기 시작했지만 지친 그녀의 몸짓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콰직. 민준은 그녀의 발을 향해 망치를 세게 휘둘렀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둘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미선의 5 발가락은 그의 망치질로 인해 처참하게 뭉개져 버렸다. 에이, 지금 망치질 한 번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민준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그만 실신해버린 미선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지그시 미선의 뭉개진 발을 쳐다보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미선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섰다.